왜 사람 좋은 유재석 씨도 그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유재석 씨가 언제가 제일 좋아요? 잠잘 때가 제일 좋대요. 차에서 잠잘 때. 그래서 전 100% 공감이 가더라고요. 옛날에 이경규 선배가 저한테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고 좀 물어봐달래. 그래서 형은 언제가 제일 편해요? 그랬더니 집에 딱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자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갑니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는 예능 프로그램들 우정의 무대. 또 우정의 무대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감동도 주고 그 그리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엄마가 그리울 땐 띠디디디 그리고 이제 뒤에 계신 어머니가 본네 어머니 맞습니까? 무조건 맞다 그러잖아. 휘어가려고 예 맞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그걸 다 일일이 다 그렇게 캐치해서 원고 만들고 연출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지나고 나서 말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도 사실은 다 저희가 심어놓은 병사들이었어요. 아 서울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서울 목동 집을 처분하고 부여로 내려가셨어요? 부여가 원래 고향이었습니까? 네, 원래 고향이고요. 노모가 혼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거동이 더 불편해지시고 하시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시골 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서울 생활 하다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워낙 태생이 시골 사람이라서 크게 불편한 거는 없는데요. 남자들은 괜찮을 겁니다. 아마 배우자분, 사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아마 설득의 과정에서. 근데 사실 예전엔 그 귀촌하는 게 유행이었다가 요즘은 귀촌하지 않는 게 또 유행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생각보다 귀촌해서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에 내려갔더니 텃세가 심하더라. 왜 시골에 이런 텃세가 심할까 하면서 그걸 못 견디고 올라오는 분들, 살던 대로 가시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텃세는 없었겠네요. 원래 거기가 고향이. 저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었는데요. 텃세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인정해요? 예, 귀촌을 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주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생활을 꿈꾸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을볕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아내와 같이 커피를 갈아서 마신다거나 뭐 그런 생활을 꿈꾸며 내려오는데 그 옆집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추수하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농사일 하러 나가니까. 깨털로 추수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곱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게 안 입고 오니까 그냥 안 입고다기보다도 어쨌든 근데 그 도시 분들은 그 피해를 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사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규정, 룰, 사회적인 룰을 지키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골은 규정이나 룰보다 경우라는 게 있습니다. 경우. 그게 무지 많이 다릅니다. 그게. 야, 경우가 그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보다 우선되는 게 이제 경우죠. 경우다. 예. 그 경우라는 말이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모르겠지만 많이 따집니다. 시골에 가면 경우가 있어 없어부터 따집니다. 쟤는 내가 경우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랄까 그분들이 살던 패턴에서 벗어나거나 그렇죠. 다른 행동이나 다른 말을 하면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게 경우가 없어. 그게 뭐 예의라고 하기도 하고 최소한의 도리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죠. 사실 경우라는 게. 근데 도시 사람들은 법치주의 안에서의 규칙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서울 생활을 정리를 하고 갑자기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본인은 갑자기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느낄 때는 갑자기예요. 그럴 때 본인이 거기 가서 서울에서 누리던 여러 가지 뭐 지인 관계들, 일적으로 만나던 사람들 이런 관계들이 모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가능하지 오프라인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었나요? 많습니다. 그 상실감이 처음에는 굉장히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늘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직업이었잖아요. 늘 새로운 걸 만들고. 그렇지. 근데 이제 시골 생활이라는 건 새로운 걸 만들면 오히려 이상한 불편한 생활입니다. 사실은. 익숙함에 익숙함. 그렇죠. 예. 늘 고여있는 게 안정된 그런 생활인데 콘텐츠를 만들 게 없잖아요. 시골에서는 뭐 방송국이 있어서 제가 방송 작가를 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 만한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뭐 책을 써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약간 그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할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 일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별일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편한 게 시골 생활인데 뭔가 또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이 산더미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아, 일을 해도. 집안일을 뭐 해도 표도 안 나고 안 하면 표가 나듯이 시골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산적인 일이냐 뭐 소비적인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도시는 생산하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에요. 도시는? 오늘 하루도 뭔가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것이 쓸모가 있든 쓸모가 없든 간에 무엇이든 생산하고 재활용해야 되고 하는 것이 도시 생활인데 시골은 딱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노모를 모시는 게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삼시세때 밥하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밥은 먹어야 돼. 하지만 그것이 큰 뭐 어떤 뭐 만족감을 준다거나 나 오늘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했어라거나 성취감이거나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죠.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시골 살던 분들도 서울 와서 지하철을 타면 뛴다. 서울은 다 뛰어다녀요. 예. 천천히 걷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뭐 기업을 하시든 아니면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 가는 게 서울 생활이고 시골은 그나마 좀 따사로운 햇볕을 느낄 수도 있고 가을 하늘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시골의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적응을 잘하면 우리 작가님처럼 되는 거고 적응을 못하면 이제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신데 계셔 하고 올라올 수도 없고 저 오늘 여기 서울 올라오는 것도 참 하루 지금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지금 여기 동네 도서관에 있는 줄 압니다. 부여에? 예. 멀리 서울에 갔다고 하면은 너무 마음 불안해하셔요. 그래서 아니 저 어머님 연세가 올해 올해 95세 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죠? 예, 삼시세끼 그래도 잘 드셔서 그걸만으로 좀 큰 만족입니다. 현재로는. 예. 근데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사시면서 밤 되면 막걸리를 주로 밤에 혼자 한 병 마시는 게 이제 어쩌면 생활이 된 것 같더라고. 그때가 제일 편한 시간이죠. 제일 편한 시간입니다. 어머님 주무시는 시간이. 예, 어머니 좀. 왜, 사람 좋은 유재석 씨도 그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유재석 씨가 언제가 제일 좋아요? 잠잘 때가 제일 좋대요. 차라리 잠잘 때. 그래서 저는 100% 공감이 가더라고요. 옛날에 이경규 선배가 저한테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고 좀 물어봐달래. 그래서 형은 언제가 제일 편해요? 그랬더니 집에 딱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자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갑니까?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생각하고 그 시간에 이런 글들이 떠올라서 하나하나 적어간 글들이 있는데 이 글귀 하나하나가 두세 번 책을 덮었어요. 왜냐면 눈물이 나서. 뭐 크게 울리는 책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 그게 왜냐면 엄마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하고 이제 낮에는 이렇게 동기가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하고 아까도 뭐 생산적인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 주셨었는데 이제 95세 된 노모와 제가 이제 올해 59세인데 9년의 남자가 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YTN 보고 정치인 욕하는 것밖에 우리 어머니 정치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상하게 그 연세에. 예, 그럼요. 어르신들 많죠. YTN 보면서 정치인 욕하는 것밖에 뭐 달리 할 게 없어요. 달리 어떤 공통 주제가. 그래서 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나 이후에 우리 자식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어머님하고 정치 성향이 두 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서로 다르죠? 다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죠? 근데 지금 같이 사는데 그런 의견이 충돌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한 사람만 찍어서 욕합니다. 무조건. 근데 욕먹는 사람이 되게 비슷합니다. 양쪽 다? 예, 그건 비슷해요. 정당을 떠나서 욕먹는 사람이 욕먹어요. 되게 보면 지금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욕먹는 사람만 욕먹을 짓을 해 또. 계속 반복돼서. 하루에 하나씩 단어를 정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컨디션이 좋은 시간, 그러니까 오후 점심밥 드시고 몇 시 한 2-3시 정도 서너 시까지 컨디션이 좀 좋습니다. 그럼 그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녹취를 해요. 녹취를 해서 밤에 이제 제가 그걸로 정리를 하고 했던 것이 이제 책으로. 김진태 작가님 그 페이스북을 볼 때 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돗개 데리고 산책하는 거 봤어요. 예. 근데 그 장면이 저는 그게 너무 평화로워 보인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희 고향의 참 큰 자랑이기도 하고 혜택이기도 한데요. 네. 충남 부여라는 곳이 그 백제의 수도였잖아요. 큰 강이 흐르고 백마강이 흐르고 뒤에 부소산이 있고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요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문 밖만 나가면 옛날 뭐 궁궐토구 하니까 아, 좋지. 풍경이 굉장히 고즈넉하고 그런 큰 장점입니다. 그게. 한가롭게 뭔가를 좀 천천히 살려면 시골 생활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훨씬 삶의 질은 높죠, 시골이.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옛날에는 뭐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한다 시골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지역 행사도 워낙 많잖아요. 네. 엊그제도 송가인 우리 동네 왔다 갔습니다. 송가인? 예. 지금 자랑할 게 그거야? 지금 자랑할 게 송가인이야? 그 정도로 굉장히 뭐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시골도 낙하지 않다. 가끔 시골에 찾아오는 지인들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지? 그 개그맨 남희석. 예. 남희석은 거기 자주 가던데? 옆에 저 집이 이제 보령이니까 예. 오며 가며 이제 지나는 길에 들리고 그러죠. 예. 그 남희석도 굉장히 정감 넘치는 친구라 예. 이제 친했던 선배 형이 고향에 가 있으니까 예. 간혹 한 번씩 또 틈나면 거기 가는 것 같아. 예. 김진태 작가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예. 예를 들어 이제 어머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나중에 다시 서울로 오실 건지 서울 생활을 할 건지 기농 생활을 계속 할 건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일단 돌아올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 번 탈 서울 하면 원대 복귀가 힘듭니다. 서울이란 도시가. 이게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뭐든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 거품이 심해서 그게 문제인 거죠. 50세가 넘어서 이제 귀농을 한 거란 말이죠. 8년 됐으니까 깨달은 게 있다면 직업이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직업? 네, 어떤 자기의 소셜 포지션이 남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다 퇴직하더라고요. 다 퇴직해요. 그냥 자연인이 돼, 어차피. 맞아요. 심지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친구들은 오히려 더 초라해짐을 못 견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렇지. 근데 우리 저희들은 한 번도 수직적인 관계 있던 적이 없잖아요. 다 수평적인 관계지. 뭐 김 작가, 최 작가, 박 작가 다. 뭐 수직적인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회는 수직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 계장, 과장, 부장, 뭐 상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어떤 그 위치가 그 급인 줄 알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 만나면 그 높은 직급만큼 인격도 갖춘 줄 알았어. 근데 개판 인상도 있고. 근데 직급만 그럴 뿐이고.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내려놓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주변과 더불어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위치, 자기 포지션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삶이 굉장히 허무한 인생이겠구나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 직업이. 저는 이제 한 글자로 늘 산, 술, 책, 요 세 가지가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 부자. 예. 제가 볼 때 김진태 작가님은 약간 마음 부자가 된 게 아닌가.